오늘의 금빛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말 들으면 속으로 욱하신 적 있으세요? 아버지, 잘 모르시면 가만히 좀 계세요. 어머니, 그 나이에 자꾸 뭘 하시려고 그래요? 혹시 스스로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이제는 내가 빠져줘야 할 때인가 보다. 내가 괜히 나서면 애들만 더 부담스럽겠지. 솔직히 말해서 60 넘어서부터는 전화 한 통, 카톡 한 줄 보내는 것도 눈치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얘네 바쁜데 내가 괜히 방해하는 건가? 안 그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살기 바쁜데 내가 뭘 자꾸 물어보나? 모임에 나가도 예전처럼 앞에 나서서 말 많이 하기가 좀 그렇죠. 이제는 이 자리 내가 비켜줘야 하는 건 아닐까?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지. 이렇게 스스로를 뒷방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제일 슬픈 건 뭔지 아십니까? 정말로 아무도 나를 뒷방으로 보내지 않았는데 내가 나를 먼저 뒷방에 처박아 두는 겁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물러나 계세요. 라고 한 적도 없는데 내가 먼저 나는 이제 뒤에 있어야지 하고 물러서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방송, 연구들을 보면 이제 공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4050대 지나면 갱년기 지나고 조금 있다가 노년기하고 자동으로 인생이 뒷방으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60대가 다시 전면으로 나가는 이막 인생의 출발점이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70대는 집에서 뒷방 신세가 아니라 동네 카페, 도서관, 영어학원, 온라인 강의, 봉사, 알바까지 젊은 사람보다 바쁘게 자기 무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같은 60대인데 인생이 완전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어타입, 내가 나섰다가 애들 눈치만 보겠지 하면서 집, TV, 병원, 마트만 왔다 갔다 하는 60대.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저녁에 누워도 오늘 뭐 했나 싶고 건강검진 결과지 보면서 한숨만 쉬는 60대. B타입, 그래, 나 이제부터 내 이름 걸고 한 번 더 살아보자 하면서 동네에서 작은 일거리 찾고 모임 만들고 심지어 70 넘어서도 영어 배우고 유튜버 찍는 60대. 아침 7시 영어 학원, 점심때 도서관, 저녁에 동네 카페에서 파트타임. 한 달 벌이는 크지 않아도 나 아직 살아있다 느끼는 60대. 둘 다 똑같이 60대인데 한쪽은 스스로를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다른 한쪽은 액티브 시니어, 현역 어른으로 살아갑니다. 차이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한테 건네는 말. 둘째, 남한테 처음 꺼내는 첫 문장. 오늘 영상에서는요, 뒷방 늙은이가 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대화를 부드럽게 여는 황금 첫 문장 5가지, 진짜 인생을 망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첫 문장 3가지, 요걸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특히 황금 첫 문장과 금지 문장은 서로 반대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각각 독립된 완전히 다른 함정과 기회를 다룹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와서 뭘 바꿔, 이미 늦었지. 하지만 요즘 말로 이렇습니다. 100세 시대라면서요. 지금 60이면 앞으로도 3040년을 더 사실 수 있습니다. 40년을 뒷방에 처박혀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40년을 내 이름 석자 걸고 다시 살아보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앞으로 40년을 뒷방이 아니라 무대로 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지금부터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뒷방에 스스로를 가둔 68살 박정수 씨, 63살에 내 무대를 되찾은 이선영 여사, 71살인데 지금도 공부하고 일하는 김영철 선생님. 이 세 사람 이야기 속에 여러분의 지금과 여러분의 미래가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론 1장, 나는 이미 뒷방에 들어갔습니다. 박정수 씨는 35년을 한 회사에 몸담았던 베테랑이었습니다. 대리 때부터 시작해서 부장까지 한 번도 이직 없이 올라갔습니다. 후배들은 박 부장님 없으면 우리 팀 안 돌아간다고 했고 정수 씨도 그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3세 희망퇴직 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정수 씨,
회사에서 인생 2막 준비하시라고 지원금 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수 씨 머릿속에는 아, 이제 나는 필요 없구나라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퇴직 첫 해에는 이제 알람 안 맞춰도 된다며 좋아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아침 7시에 안 일어나도 돼? 편하다, 편해.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오늘도 할 일이 없다는 허무가 찾아옵니다. 아침 9시에 일어나서 TV 켜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또 TV 보다가 자는 생활. 한 달이 지나도 석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아내는 참다 못해 말합니다. 여보, 제발 좀 나갔다 와요. 하루 종일 TV만 보지 말고 구청에 프로그램도 많고 동네 복지관에서 모임도 한다던데? 정수 씨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벌어다 줄 땐 집에 좀 붙어 있으라고 하더니 이제는 집에 있으니까 나가라네. 나 귀찮은 거지 뭐.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 나이 먹으면 원래 뒷방이지. 조용히 밥 잘 먹고 TV 보고 손주들이나 기다리다가 가는 거지 뭐.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아버지, 요즘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전화만 하면 짜증부터 내시잖아요. 그때 박정수 씨 입에서 튀어나온 첫 문장. 나는 이제 필요 없잖아, 너희한테.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정수 씨는 이미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냈고 그 말은 정수 씨의 뇌에, 마음에, 몸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심리학 실험과 연구.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중년 노년기에 일을 완전히 끊고 사회적 관계도 줄이는 사람일수록 우울, 짜증, 신체 증상이 증가한다는 여러 연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중년 남성들은 감정 변화를 무시하거나 눌러버리다가 예민함, 짜증, 무기력으로 터지는 패턴이 많습니다. 일은 수입이 아니라 일은 애 활력, 존재감이라는 관점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퇴직 후에도 작은 일거리라도 하는 사람과 완전히 쉬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작은 일거리라도 하는 사람의 삶의 만족도, 건강 지표가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내가 쓸모 있다는 느낌,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 없이는 살기 힘듭니다. 그게 꼭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손님한테 사장님, 커피 맛있어요 라는 말 한마디 듣는 것, 도서관 봉사 가서 선생님 덕분에 책 잘 찾았습니다 라는 말 듣는 것. 이런 작은 피드백이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박정수 씨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 필요 없다는 말을 스스로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뇌는 내가 하는 말을 믿는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뇌는 내가 하는 말을 믿습니다. 박정수 씨는 퇴직은 내 역할 끝, 나이 들면 뒤로 물러남이라는 오래된 공식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는 이제 필요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너희끼리 해라. 같은 자기 삭제 선언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말을 자꾸 하면 뇌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이고 실제로 행동, 관계가 그 선언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오늘 뭐 하지? 대신 오늘도 할 게 없지가 떠오릅니다. 전화가 와도 반갑다 대신 귀찮다가 먼저 느껴집니다. 모임 초대가 와도 가볼까 대신 내가 왜 거기를 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스스로 뒷방 늙은이가 되는 과정입니다. 철학자와 지혜의 말. 불교와 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가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결정한다. 나는 이미 필요 없다는 눈으로 보면 어디를 가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증거만 보입니다. 구청에서 프로그램 안내지를 봐도 저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하고 덮어버립니다.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봐도 나 같은 늙은이를 누가 써주겠어 하고 외면합니다. 반대로 나는 아직 배울 것도 줄 것도 있다는 눈으로 보면 동네 도서관, 카페, 봉사센터, 온라인 강의가 모두 내 무대로 보입니다. 같은 동네, 같은 나이, 같은 환경인데 눈이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금지 첫 문장 1.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자식한테도, 배우자한테도, 친구한테도, 특히 자기 자신한테 절대 하지 마세요. 이 말 한번 입 밖으로 꺼내면 뇌가 그 말을 증명하려고 움직입니다. 대신 이 상황에서 꺼낼 수 있는 황금 첫 문장 일이 있습니다. 나도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하나쯤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문장을 주목하세요. 선언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다는 선언이지만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는 질문입니다. 질문이 들어오면 뇌가 자동으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뭐가 있지? 동네 마트 계산대? 구청 프로그램? 도서관 봉사? 온라인 강의? 그때부터 동네 아르바이트, 구청 프로그램, 온라인 강의, 봉사 모임 등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질문 하나가 뒷방에서 무대로 나오는 첫걸음이 됩니다. 본론 2장. 애들 눈치 안 보고 내 인생을 다시 전면에 올린 63세 이선영 여사. 30년 전업주부로 살아온 63세의 이선영 씨. 큰아이 결혼하고 작은아이 취업하고 이제 집에는 남편과 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회사 다니고 선영 씨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은 어디 있었지? 아이들 키울 때는 엄마였고 남편 뒷바라지 할 때는 아내였는데 이제 애들도 독립하고 남편도 바쁘고 나는 뭐지? 친구한테 전화해서 나 요즘 너무 허전해라고 말했더니 친구가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게 우리 나이에 뭐 하겠어. 이제 손주나 기다리고 애들 집안일이나 도와주고 그러는 거지. 선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정말 그게 다일까? 나는 이제 손주 돌보는 기계가 되는 건가? 그러다 딸과 통화 중 용기를 내서 한마디 꺼냅니다. 얘야, 나도 이제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나만 골라보자.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딸은 처음에 웃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하지만 선영 씨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니, 나도 이제 내 이름으로 불려보고 싶다. 너희 엄마 말고 나 이선영으로. 딸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합니다. 엄마 멋있어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뭐든지 응원할게요. 그날부터 선영 씨는 바빠집니다. 동네 카페에 알바 지원해서 주 3회 오전 시간에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사장님, 커피 맛있어요 라고 하면 선영 씨는 아, 나 이선영이에요. 사장님은 저쪽에 계세요 하고 웃으며 대답합니다. 오후에는 구청에서 하는 그림 수업을 듣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그림 그리는데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재미있습니다.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몰입합니다. 저녁에는 복지관에서 하는 봉사 모임에 나갑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웃고 계획 세우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선영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사는 느낌입니다. 몇 달 뒤 딸이 말합니다. 엄마, 요즘 엄마 너무 멋있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목소리도 활기차고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분이 좋아요. 심리학 실험과 연구. 뇌 가소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뇌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경험, 새로운 학습을 통해 계속 변하고 발달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70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사람, 80세에 악기를 배우는 사람의 뇌를 MRI로 찍어보면 해당 영역이 활성화되고 두꺼워지는 게 관찰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엘렌 랭어가 한 실험이 있습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리기라는 실험인데요. 7,080대 노인들을 모아서 이들을 20년 전 환경에 놓았습니다. 20년 전 음악, 20년 전 뉴스, 20년 전 영화를 보여주고 20년 전처럼 행동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더 능동적인 존재로 여기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단 일주일 만에 인지 기능, 신체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시력이 좋아지고 관절 유연성이 증가하고 기억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뇌가 나는 능동적인 사람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몸도 따라 움직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노년에도 배우고 일하고 사람 만나며 시간을 잘 쓰는 삶을 사는 사람이
건강지표, 행복지표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엄마에서 이선영으로. 이선영 씨가 한 일은 간단합니다. 엄마라는 역할 뒤에 숨은 사람이 처음으로 이선영이라는 이름을 꺼낸 겁니다. 나도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문장은 자녀에게 허락을 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승인입니다. 이 한 문장 이후 뇌는 이제 뭐하지? 질문 모드로 전환되고 몸은 집 밖으로 한 발 나가며 관계는 엄마 자식에서 나 세상으로 확장됩니다. 재미있는 건 대부분의 자식들이 실제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애들이 뭐라고 할까봐 겁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자식들은 엄마 멋있다, 응원한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자식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활기차게 자기 인생을 사는 모습이 부담이 아니라 자랑이 됩니다. 우리 엄마 요즘 카페에서 일해요. 손님들이 우리 엄마 너무 친절하대요. 우리 엄마 요즘 그림 배워요. 집에 그림이 하나씩 늘어나요. 이게 짐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철학자와 지혜의 말. 동양 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만족이 아니라 내적인 각성에서 나온다. 세상을 보는 기준을 새롭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내면을 컨트롤하는 것이다. 기준을 나는 애들 뒤치다꺼리 하는 사람에서 나는 나만의 이름을 가진 한 사람으로 바꾸는 순간 같은 집, 같은 동네, 같은 나이에서도 전혀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어제까지는 집, 마트, 병원이 전부였다면 오늘부터는 카페, 그림교실, 봉사센터, 도서관이 내 무대가 됩니다. 황금 첫 문장이 나도 이제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 말은 자식한테 허락 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 자신한테 이제 시작해도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금지 첫 문장이 엄마 나이에 무슨, 이 말 자식한테 하는 말 같지만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입니다. 엄마 나이에 무슨 알바야? 아빠 나이에 무슨 영어 공부야?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취미야? 이 말 한마디가 자기 인생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제 우리끼리 약속하지 않겠습니까? 내 나이에 무슨은 금지. 대신 이렇게 말해보기로요. 황금 첫 문장 3. 이 나이에 한 번쯤은 나도 이런 거 해보고 싶다. 무슨 대신 한 번쯤은을 넣으세요. 안 돼, 대신 해보고 싶다를 넣으세요. 그 한 문장이 문을 엽니다. 본론 3장. 뒷방 대신 동네를 내 무대로 만든 71세 김영철. 71세 김영철 씨 혼자 삽니다. 아내는 5년 전에 먼저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 가정이 있어서 명절에만 만납니다. 아침 6시 김영철 씨는 알람을 맞춥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가 시작된다. 7시 동네 영어학원. 70대 할아버지가 2030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영어 공부합니다. 헐로 마이 네임 이즈 킴 영마이너스 철. 임 71 이즈 올드. 언드 임 스틸 러닝. 처음엔 쑥스러웠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늙으니. 하지만 3개월 지나자 강사가 말합니다. 김영철 학생, 출석률 1등이에요. 젊은 친구들보다 성실하세요. 영철 씨는 웃으며 답합니다. 나이 먹을수록 시간이 아까워서요. 십시 집에 돌아와서 혼밥, 김치찌개 한 그릇, 밥 한 공기. 혼자 먹어도 정성스럽게 차려 먹습니다. 혼자라고 대충 먹으면 안 돼. 나를 소중히 대해야지. 11시 온라인 강의. 코딩 기초 배우는 중입니다. 71세에 코딩? 미쳤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철 씨는 재미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다 컴퓨터잖아. 나도 알아야지. 오후 이시 동네 도서관. 책 읽고 신문 보고 가끔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눕니다. 할아버지, 무슨 책 읽으세요? 요즘 인공지능 관련된 책 읽어. 신기하더라고. 오후 5시 동네 카페 파트타임. 주 3회 3시간씩. 손님 주문 받고 커피 나르고 테이블 닦고.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벌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나 사장 아니고 알바생이에요. 하. 손님들이 할아버지 오늘 안 계세요? 라고 물으면 카페 사장이 영철 씨한테 전화합니다.
영철 씨, 손님들이 찾네요. 인기 많으시네요. 저녁 8시 집에 돌아와서 간단히 저녁 먹고 하루 정리. 오늘 영어 단어 10개, 코딩 문제 2개, 도서관에서 읽은 책 내용, 카페에서 만난 손님 이야기. 일기장에 적습니다. 누군가 물어봅니다. 영철 씨, 집에서 쉬지. 뭐하러 그렇게 바쁘게 사세요? 영철 씨는 이렇게 답합니다. 쉬는 건 무덤 가서 평생 쉬려고요.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어야죠. 심리학 실험과 연구 결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뇌 가소성을 자극해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고 우울감을 낮춘다는 연구가 많이 나왔습니다. 앞에서 말한 엘렌 랭어의 실험처럼 나는 능동적인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실제 몸, 마음 상태를 바꿉니다. 한국에서도 70대가 영어 학원, 코딩, 파트타임 일을 하며 연금보다 자기 효능감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70대 분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한 달에 50만 원밖에 못 벌지만 나한테는 그게 500만 원처럼 느껴져요. 내가 아직 쓸모 있다는 증거니까요. 무대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 들어가는 것. 김영철 씨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직장, 가정, 직위라는 옛 무대가 사라졌을 때 무대를 잃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무대를 나눠 가진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영어 학원은 배우는 무대, 도서관은 생각하는 무대, 카페 알바는 일하는 무대, 카페 손님과의 대화는 나누는 무대, 사회가 나를 뽑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태도는 뒷방 모드입니다. 내가 학원, 카페, 도서관에 먼저 들어가는 태도는 무대 모드입니다. 무대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사가 나를 안 뽑아주면 동네 카페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안 찾으면 도서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으면 온라인 강의에 선생님이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무대는 많습니다. 다만 내가 그 무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철학자와 지혜의 말. 시인 김춘수의 시꽃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시어머니, 엄마, 부장님, 사장님, 아버지라는 역할 이름 대신 김영철, 이선영, 박정수라는 자기 이름을 다시 불러줄 때 비로소 다시 무대 중앙으로 나옵니다. 영철 씨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김영철, 오늘도 멋지게 살자. 역할이 아니라 이름.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자기 선언. 그게 무대로 나오는 시작입니다. 황금 첫 문장 4. 쉬는 건 무덤 가서 평생 쉬려고요.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어야죠. 이 말 좀 세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조용히 쉬면서 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보다 부드러운 버전을 드리겠습니다. 황금 첫 문장 5.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일을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쉬지 말고 일해라가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뭔가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게 영어 학원일 수도 있고, 카페 알바일 수도 있고, 그림 그리기일 수도 있고, 봉사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걸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금지 첫 문장 3. 이 나이에 민폐지, 뭘 또 나서. 이 말, 겉으로는 예의 바른 말 같습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나서지 않고 조용히 있어야지. 하지만 실제로는 내 인생에 대한 모욕입니다. 영어 학원 가는 게 민폐입니까? 카페 알바하는 게 민폐입니까? 도서관에서 책 읽는 게 민폐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생기를 불어넣는 겁니다. 영어 학원 강사는 70대 학생이 있어서 수업이 더 활기차다고 말합니다. 카페 사장은 영철 씨 덕분에 단골 손님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민폐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오늘 세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68세 박정수. 나는 이제 필요 없다 선언으로 뒷방에 들어갔습니다. TV 보고, 밥 먹고, 잠자고, 또 TV 보고. 할 일 없고, 보람 없고, 짜증만 늘어가는 삶.
두 번째 인물 63세 이선영. 나도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말로 무대에 나왔습니다. 카페 알바, 그림 수업, 봉사 모임. 엄마에서 이선영으로 다시 태어난 삶. 세 번째 인물 71세 김영철. 무덤에서 쉬겠다는 말로 평생 현역을 택했습니다. 영어 학원, 코딩 강의, 도서관, 카페 알바. 71세인데도 20대보다 바쁜 삶. 세 사람 모두 비슷한 나이, 비슷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차이는 단 하나. 자기한테 건네는 말, 남한테 처음 꺼내는 첫 문장.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금지 첫 문장 3가지.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 말은 뇌가 이 말을 믿고 실제로 필요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만듭니다. 엄마 아빠 나이에 무슨, 이런 말은 자기 인생의 문을 닫아버리는 말입니다. 이 나이에 민폐지, 뭘 또 나서. 이런 생각은 겸손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인생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뒷방에서 무대로 나오게 하는 황금 첫 문장 5가지. 나도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하나쯤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의 질문이 들어오면 뇌가 자동으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승인입니다. 이 나이에 한 번쯤은 나도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이렇게 무슨 대신 한 번쯤은을 넣으세요. 쉬는 건 무덤 가서 평생 쉬려고요.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어야죠. 아주 강력한 선언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일을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0년, 40년을 뒷방에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동네, 카페, 도서관, 학원, 온라인. 여러분 이름이 들리는 무대 위에서 사시겠습니까? 100세 시대입니다. 지금 60이면 앞으로도 40년을 더 사실 수 있습니다. 40년을 뒷방에 처박혀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40년을 나는 아직 배울 것도 줄 것도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무대 위에서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뒷방은 남이 나를 보내는 곳이 아니라 내가 나를 가두는 곳입니다. 무대는 남이 나를 세우는 곳이 아니라 내가 나를 올려놓는 곳입니다. 나는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다시 무대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빛 깨달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평안하고 반짝이는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